신분 위조해서 입대한 놈 잡은 썰. 저는 연대 본부중대 인사행정병으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연대 본부는 일반 중대와는 좀 다르게 특이한 보직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나름 입대 전 스펙을 좀 봅니다. 예를 들어 CP병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나 골프, 연대장이 좋아하는 스포츠 위주의 선수 출신을 뽑는다든지 스카이 대학 출신을 뽑습니다. 간부식당 취사병은 호텔 조리학 계통의 사람을 뽑는 등 어느 날 신병교육대에서의 신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본부로 신병을 차출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연대본부 인사병이 가장 먼저 올라가서 필요한 병사를 골라내는 것이 관례 같은 것이었는데 이미 간부식당 담당관이 흥분한 얼굴로 먼저 올라와서 신병 한 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야, 얘 누굽니까? 야, 얘 무조건 간부식당 넣어. 대박이야. 인사 기록을 보니까 스카이대학 호텔조리학과 출신의 각종 요리 관련 콩쿠르 대회 입상 이력 및 관련 자격증이 빽빽하게 써져 있었죠. 그렇게 1픽으로 그 친구를 뽑고 2주 정도 지났습니다. 행정반에서 그 친구가 엉엉 울면서 뛰어들어왔고 당시 행정반에는 저밖에 없었죠. 원무 상배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말을 잊지 못하고 몇 분 동안 울음. 제 은사님이 저에게 면회를 오시려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엉엉. 일단 기다려봐. 100일 휴가 당겼을 수 있는지 여쭤볼게. 저는 행보관과 간부식당 담당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휴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봤고 청원 휴가를 보내주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원 휴가는 원래 직계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영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쓰기 힘들고 그만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적용하는 경우라 그 친구에게 제가 이것저것 서류화할 게 너무 많았죠. 사고 경위서 같은 것도 작성해야 하고 장례식장 이름, 전화, 은사님 가족의 연락처까지 받아 나왔습니다. 사실 100일 휴가 당겨 쓰는 것이면 이런 절차가 없었을 텐데 청원 휴가에다가 거기다가 좀 특이한 경우라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했나봐요. 경위서를 읽던 중 조금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은사님이 자대로 올라오죠. 강원도 화천인데요. 오시다가 사고가 난 날이 목요일입니다. 면회는 주말에나 가능하고 외출은 하고 싶어도 금요일이 와야지 정상인데 목요일인 점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셔서 미리 1박을 하시려고 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은사님이 어디 사시니? 전라도나 제주도 뭐 이런 데 사시니? 아닙니다. 서울에 사십니다. 다른 일정은 있으셨대? 아닙니다. 저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 위치를 보고 있는데 도저히 서울에서 화천으로 오는 길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서 머머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지 문의했고 그런 분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죠. 저는 은사님 가족에게 전화를 하면서 동시에 그 친구 인사기록부를 보면서 그 친구 목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대할 때 친한 친구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육군 27사단 78년대 본부중대 행정병 누구누구 이병 휴가 보내려고 하는데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누구누구님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실례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아들입니다. 뭐뭐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는 게 맞습니까? 네. 장례식 위치가 어땠습니까? 아, 뭐뭐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아, 죄송합니다. 지금 상중일 텐데 전화통화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차 땡땡씨? 돌아가신 은사님 성함이 차씨였고 친구 목록에 차씨라 한 명이라 그냥 한번 질러봤습니다. 계속 대답이 없었고 저는 거짓말하면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바른 대로 실패하기 시작했죠. 그 친구가 휴가 나오고 싶다고 친구랑 거짓으로 꾸민 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성함은 친구 아버지 성함. 이게 완전 개호로네 이 개새끼 이거. 친구 아버지 성함을 대서 죽여. 이등병이라 청원 휴가 절차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급하게 꾸며대다 보니 결국 실마리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이등병 치고 너무 대담한 범행이라 그 친구를 탈탈 털어보자는 생각에 간부식당 담당관과 함께 그 친구의 친구들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뒷조사를 했고 알고 보니 스카이대학 호텔조리학과 출신도 거짓이고 각종 대회 우승 이력도 거짓이고 자격증도 거짓말이고 사는 곳도 거짓말이었어.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친구들 연락처 빼곤 다 거짓말이었죠. 이후 그 친구는 며칠 동안 중대장 행보관 간부식당 담당관에게 돌아가면서 1대1로 취조를 당했고 간부식당 담당관은 사실 갈구는 스킬 만렙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모두들 눈에 안 띄려고 피해 다니는 간부였는데 3에서 4일 동안 취조를 당하자 그때부터 그 친구가 또 이상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습관성 도벽이 시작된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친구는 간부식당에서 근무할 수 없었고 새로운 보직이 생길 때까지 생활관을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그러면 항상 멍하게 침상에 앉아있고 그랬는데 생활관에 뭔가 없어지면 항상 그 친구 건물대에 분신물이 있었죠. 왜 그러냐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정신을 잃고 보니 훔쳐져 있더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정신병 같은 걸로 나가려나 보다 싶어서 중대원 모두 항상 의심의 눈으로 그 친구를 보게 되었는데 결국 관심병사가 되었고 그토록 나가고 싶어하던 100일 휴가도 한참 미뤄져서 일병 진급 후 한참 있다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에서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갇혀있는 생활에 대한 답답함이나 이런 걸 참을 수가 없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군대 가야 돼서 왔고 살아야 되는데 살진 못하겠어. 결국 선택하는 게 이제 방금처럼 거짓말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꾸민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군대 갔는데 이제 제 후임으로, 본부중대 후임으로 어떤 애가 하나 들어왔는데 막 눈을 막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야. 왜 저러고 다니나. 나는 그때 병장이었으니까, 분대장이고 병장이었으니까 그 PX에서 뭐 먹고 있더라고. 맛있냐 그랬더니 쑥 쳐다보고 대답을 안 해. 맛 없나 봐. 나 이랬어. 말 걸지 마십시오. 2등병인데 노란 약장도 안 뗐어. 병아리인데. 뭐야? 야 너 뭐야? 내가 이랬어. 어이가 없어서. 야 너 뭐야? 이랬어. 저 건드리지 마십시오. 잘 건드리지 말래. 저 사회에서 깡패였습니다. 이러. 그래갖고 어디 깡패였는데 네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 그 동네 깡패야. 야 너 누구 알아? 내가 물어봤어. 안 돼. 너 누구누구는 아냐? 안 돼. 내 학교 동창이야. 그랬어. 자기 형님이래.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몰랐대. 너 새끼야, 너가 진짜 깡패였으면 여기를 안 왔지. 막 내가 그랬어. 너 진짜 깡패였으면 너 깜빵 갔다가 왔을 텐데 너 여기 안 왔지. 나 걔네랑 친하진 않아도 그래도 다 학교 동창이었는데,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같이 불안하면서 놀고 그래, 뛰어다니고 그래, 축구하고 맨날 그러던 친구들인데 너 군대 들어와가지고 깡패라고 그러고 다니면서 애들 기죽이고 다니면 되냐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잘 몰랐대. 죄송하다. 형님이 아니라 난 지금 병장인지 미친놈아. 여기서 무슨 형님이야. 동네가 좁아가지고 술 마시다가 시비가 걸리면 야 몇 살이냐 로 시작해. 몇 살이면 어쩔 건데, 너 학교 어디 나왔냐로. 그러면 다시 시작해. 어디 학교 나왔다. 기다려봐봐. 너 누구 아냐? 누구 형님? 그래 내가 걔랑 친구야.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 깜빵 가신 분 무슨 말 이렇게 장사하는데. 그러면 뭐야 이 X네. 이러면 그러면은 너 누구 아냐? 그 혹시 옛날에 저기서 과일 장사하시던 분? 그래 그분이 내 삼촌이셔. 진짜 미안하다. 야 미안해. 너 나보다 동생이지만 미안해. 진짜 미안해 동생. 나 그런 형님의 동생인 줄 몰랐지. 말이면서 왜 조카인 줄 몰랐지. 말이면서 이러다. 지금도 거기 장사하셔거든. 아니 30년째 다른 자리에서 지금 장사하시는데 성이 김씨 아니셔? 차씨인데. 이런 개. 기다려봐. 너 그러면은 김봉출 형님 아냐? 기다려봐봐. 이 3시간 동안만. 너 그러면 정육봉 형님은 아냐? 새끼 몰라? 너 06년도에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시는 그 형님은 아시고? 몰라? 동네가 짝깐하니까. 또 군대에서 특이한 친구들 진짜 많아요. 특히나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해서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그렇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간 실수들을 반복해서 하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처럼 해서 큰 실수들과 작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패급이 되는 친구들. 그러면은 일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뭐 시키냐면 청소 같은 거 시키는 거야. 뭐 뒷정리나 이런 거. 그런 건 솔직히 쉽잖아. 그 시간에 막 밖에 나가서 떼양빛에 땅 까고 있는 것보단 낫잖아. 그러니까 그거 꿀 같으면은 그거 갖고서 그 앞마당 쓸고 있고 그래. 무슨 머슴 같아. 아침만 되면은 대대장실 앞에 거기 쓸고 있고, 그 구령대 있는데 거기 큰 대빗자루 갖고서 거기 구령대 쓸고 있고 그래. 군인이 아니야, 돌쇠야.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아파 그러면 내무실에 안 놔둬. 밤에 뺑뺑이 돌려 근무. 작전 나가는 사람들 막 한 8시부터 재워요. 밥 먹고 막 8시부터 재운 다음에 새벽 3시, 4시에 깨워서 그때부터 작전 나가거든? 근데 그동안 근무 쓸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은 환자들로 근무병을 배치하는데 뒤져. 2교대야. 애들 뒤질라 그래. 진짜 작전 한 2번 나가잖아. 발 절뚝거리고 뭐 허리 아프다 그러고 막 목 아파서 막 울고 막 이러던 애들 다 그냥 다 나와가지고 다른 거 하고 있어. 다 멀쩡히 나아져가지고 잘 걸어다녀. 완치돼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동초도 다 돌아. 동초 도는데 30분, 근무 쓰는데 1시간 반이잖아. 동초 다 돌고 그럼 2시간이잖아. 복귀하는데 15분이야. 복귀 15분 동안 복귀하고 잠깐 쉬나 하고서 누워있으려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쉬면은 다시 동초 돌러 가야 돼. 그걸 24시간 동안 하는 거야. 우리 작전 나가면은 이틀 3일씩 나가 있으니까 2, 3일씩 하는 거야. 뒤져. 바로 가면은 바로 완치돼 있어. 우연히 썰랑썰레 시리즈를 보게 된 뒤 제 군생활이 생각나서 한번 찍어봅니다. 저는 의경 얘기는 또 처음이네. 의경 기동대 출신이라 보통 군대와 표현이 다르며 06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지금 군생활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먼저
제대한 쓰레기를 설명하자면 소대 배치를 받을 때 제대 2달 정도 남은 말년이었습니다. 키가 188, 덩치도 큰 사람이 제대 3일 남기고 수틀리면 군기 잡는다고 사람을 패다가 제대했죠. 선임들이 저 인간 사회에서 만나면 두고 보자 하면서 저한테 말년일 때 와서 그나마 다행이지, 상경 때까지만 해도 더 지랄맞은 쓰레기 새끼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패고 때리고 그러면은, 물론 사람을 기본적으로 때려도 안 되지만, 이런 친구들 보고 이제 사회 부적응자 이라는 표현 쓸 수 있죠. 전희경 기동대가 하는 역할은 보통은 훈련 시위 진압이지만 가끔 몇몇 위치에서 아침 다음날 아침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 근무하네요. 하지만 한 달 기준으로 시위가 아닌 근무 날이 일주일도 안 되기도 하고 근무 위치도 기동단에서 새벽에 정하기 때문에 항상 랜덤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쓰레기가 제대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간만에 근무 서는 날로 배정받아서 근무 서면서 쉬자는 좋은 분위기로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별일 없이 근무 시간에 잘 가던 중 야간 이동 근무조에서 배정받은 뒤 교대 후 근무 중이었습니다. 야간 이동 근무는 30분 정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뒤에서 누가 뛰어오더니 제 진압봉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잠깐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 뺏기고 쫓아가던 중 들고 뛰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뒤돌더니 야, 내가 제대하고 군기 빠졌네 하면서 봉을 다시 줬습니다. 가로등에서 얼굴 확인하니 그 쓰레기였고, 그래도 아는 얼굴이라 다행이라 생각하고 동시에 제대하고 왜 얼쩡거리나 생각했죠. 당시 제 복장이 어떤 상태냐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이렇게요. 완전 경찰이네. 밝게에서 보면 뭐가 문제일까 싶겠지만 한밤중에는 기동복에 군화 신고 가장 아래 장봉 들고 근무하면 보통은 피해가거나 근처에도 안 옵니다. 저 인간 그 이후로 제대할 때까지 야간 근무 중에 말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무 끝나고 기대마, 일명 닭장차라고 불리는 기대마에 와보니 선임 몇몇이 의자 꺼내놓고 얘기하고 있더군요. 들어보니 여친이랑 근처에서 놀다가 집 가던 중에 우연히 소대 기대마가 보여서 한 명 놀래켜주려고 하다가 눈에 띄인 게 하필 저였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따로 가스 걸렸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전역해서 어딜 갔고 어디가 좋았고 여친이랑 어떻게 사귀었다고 지 자랑하다가 가더군요. 뭐하는 미치 뭐니 민간인끼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 뒤 3일 정도 지났을까? 시위 맞고 부대 복귀해서 청소도 좀 갑자기 행정반의 모든 수경급 행정반으로 오라고 해서 한동안 고성이 들린 뒤 분위기가 삭막해졌습니다. 행정반 다녀온 수경급들이 돌아온 전체 소대파더니 야! 이 중에서 땡 소대장한테 문자한 사람 있냐?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보니 천사라는 번호로 땡 소대장한테 훈련이랑 구보 좀 그만해 살살 좀 하자 라는 문자를 누군가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저런 어법과 느낌이었죠. 당시에 욕설, 구타, 가혹행위가 용인되던 시절이라 그걸로 위에 찔러서 날아가는 걸 보거나 들어는 봤어도 소대장한테 훈련 좀 그만하라고 조롱하듯이 문자를 보냈다는 건 당시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죠. 땡 소대장은 당시 경대 졸업하고 바로 기동 소대장 발령받아 의욕과 체력이 풀게이지에 승진에 대한 열망도 굉장했고 나이차가 동갑이나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중대원들이 맘먹으려고 하자 군기 빡세게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문자를 보고 나를 우습게 본다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땡 소대장은 수경급들 모두 문자를 안 보냈다고 하자 문자 발신자 추적해서 범인을 잡을 것이며 누군지 잡을 때까지 암암리에 용인된 수경급 휴대폰을 모두 몰 수 있습니다. 막내까지 수경급들의 1대1 면담을 해도 범인이 나오지 않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이런 짓을 했을까 하면서 아침을 먹던 중 갑자기 머릿속에 그 쓰레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쓰레기가 얘기하던 중 요즘 뭐가 힘드냐고 했을 때 요즘 훈련 더 빡세졌잖아 형이라고 했었고, 쓰레기는 땡 소대장 아직도 그러냐? 내가 해결해줄게 라고 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처음에 머리에 이 내용이 떠올랐을 때 설마 이 문자 있나? 아니야, 진짜 이 또라이라면 했을 수도 있지. 아니야, 중대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정도 똘끼랑 간담을 가진 사람은 없어. 아니야, 우리 소대도 아니고 옆 소대 소대장 번호를 왜 가지고 있어? 아니겠지. 그래도 사람인데 설마 그런 짓을 했겠어? 이 새끼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교차하던 중 저는 일단 아무도 안 했다고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대장에게 이 내용을 말했죠. 물론 분대장도 처음에는 야, 아무리 쓰레기라도 그렇지 쓰레기가 그렇게 했겠냐라고 했지만 마땅히 범인이 나오지 않고 언제까지 이럴 수도 없기 때문에 땡 소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땡 소대장은 바로 쓰레기에게 전화해서 물어봤고 확인해보니 쓰레기가 문자를 보는 게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쓰레기는 그날 이후 까먹고 있다가 술 먹고 갑자기 생각나서 땡소대장한테 한밤중에 천사로 번호 수정해서 문자를 한 겁니다. 번호는 자기랑 동갑이니 나가면 친구하자고 번호 교환을 했었고, 자기가 문자를 보내면 애들이 더 편해질 거고 자기는 중대 천사가 될 거라는 생각에 천사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거였죠. 그 뒤로 땡소대장은 수경들에게 몰수한 휴대폰을 모두 돌려줬지만 군기가 빠져서 전역자에게 중대 상황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연말 검열 훈련 일정 전까지 부대 정비, 부대 휴무 가릴 것 없이 본인이 당직일 때 무조건 한강 구보 이후 부대 복귀해서 훈련이 더더욱 빡세졌습니다. 그 뒤로 쓰레기가 소대에 찾아오는 일은 한 번도 없었죠. 진심으로 한 번만 사회에서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을 못 보네요. 글을 쓰다 보니 그때 빡침이 올라와서 주저주저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중대 배치받았는데 직전에 제대한 중대 수임 때문에 한 달 동안 맞은 소리 뭐야? 첫 휴가 갔더니 중대 가스 걸렸다. 가스가 뭐예요? 코에다 대고 항문 개방하는 건가요? 십자인대 끊어졌는데 소대장 행정소대장까지 손절당해서 국가유공자 못된 썰. 크레스 니크님이 올려주신 썰악썰레였어요. 아니 투비 컨티뉴가 완전 그냥 범죄인데? 고발 채널이야 이거. 그 많은 분들이 썰랑썰레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뭐 고발 고소 채널이 아니에요. 예, 제가 무슨 뭐 기자나 뭐 어디 무슨 그런 데를 대신해서 제가 뭐 그런 걸 뭐 사회에 막 고하고 막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자극적인 거는 걸러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잘못해서 보면은 지금처럼 투비 컨티뉴 안 보고서 이렇게 읽는 순간에는 가끔 가다가 막 자기들 막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주 웃겨. 그걸 자랑하듯이 쓴다니까. 그런 거는 웬만하면은 다 걸렀지만 하긴 썰랑썰레 지금 게시물이 올라간 게 막 한 2-3천 개 게시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하루에 뭐 몇십 개씩 추가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찰하고 헌병, 국방, 정보대 이런 분들이 좀 썰랑썰레 게시판에 상주하고 있다가 그 있으면 잡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의경이 의무 경찰이죠. 의경이랑 전경이랑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전투경찰이 없어졌나요? 요즘에? 의경만 남았나? 저 때는 막 전투경찰 있고 막 그렇다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선배 형들 중에 한 명 전투경찰 나왔는데 청바지 입고서 근무했더라고. 청바지 입고 무슨 카라티 같은 거, 폴로 카라티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입고서 그러고서 일했더라고. 거기서 막 자랑해 그 형이. 내가 막 지휘 진압하고 이러는 거 교본이라고 자기가. 우리 거 비디오로 찍어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그런다고. 참 예전에 꾼 같은 경우에는 저 때만 해도 아주 단순 폭행 같은 거는 종종 있었거든요. 뭐 조인트를 깐다든지 뭐 귀싸대기를 올린다든지 뭐 이 정도는 사실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우리 부대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안 차리면은 막 뒤에 인원들 막 10명 20명 태우고서 그냥 갖다 꼬라박으면은 다 죽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조리들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부조리 때문에 뭐 사람들 날아가고 이런 거는 정말 극히 드물었어요. 진짜 막 사이코 같아가지고 애들 뭐 발가락에다가 휴지 막 껴놓고 자는 애들, 오치 많은 애들 발가락에 휴지 껴놓고 불 붙이고 막 장난치고 성군기 위반하고 막 이러던 놈 그 날아가는 거 제외하고 군대 가면 그런 것 때문에 좀 짜증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쓰레기 오고 쓰레기한테 걸렸네요. 뭐 전역하고 나서 저희 멍청해서 저래요. 야 내가 편하게 해줄게 그러고서 소대장한테 야 구보 좀 살살 뛰어라 힘들잖아 애들 막 이렇게 보내는 게 그게 어떻게 해결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친구 먹자 그러고서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야 구보 뛰는 거 요즘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뭐 얘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뭐 만나서 술 마시고 얘기하자 그러고서 뭐 그러고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깡따구도 없어가지고 무슨 뭐 문자 제 번호 지우고서 보내가지고 뭐 깡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만. 모르겠어요. 의경에 대한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겠어서 아마 사회랑 밀접하게 붙어있으니까 뭐 민간인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만약에 근무했던 부대 얘기로 본다면은 전역한 사람이 다음날 전역하고 며칠 후에 갑자기 부대 앞에 위병소에 와가지고 위병소 쓰고 있는 애 총 뺏으려고 그러다가 총 뺏어가지고 도망쳤다가 야 너 빠졌네 이러고서 총 다시 던져주고 그런 다음에 그 위병소 옆에 있는 거기 면회실 가가지고 면회실에서 선임들 불러가지고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가 간 다음에 밖에서 소대장한테 문자 보내. 뭐 개쓰레기가. 저는 현재 미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곧 30을 바라보는 청년입니다. 미군이시구나. 이 사건은 제가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3년간 파견 근무를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무지는 한국분이시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곳이기에 따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군입대를 할 때 저는 남자라면 보병이지 지금 생각하면 분명 미쳤던 게 맞는 그런 결정을 한 속히 말하는 땅깨였죠. 그래도 보병으로 군대 짬밥을 좀 먹었더니 없어도 될 보병 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보병 멋있죠.
일단 미군은 보병사단, 여단, 대대, 중대에 배치받는 커맨더들은 그 명령권자들은 정말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다들 보병 장교를 받는데, 하지만 제가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던 곳은 좀 특별한 곳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규정상 그런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중대장을 일절 보병 장교로 뽑지 않고 다른 병과에 있는 장교들로 뽑는 겁니다. 왜? 미군이? 왜 그랬지?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있었던 이 중대장 새끼는 서플라이 장교였습니다. 군수 장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때는 2017년 7월 여단급 LFX는 뭔가요? 저는 FTX는 아는데, 저희는 여단급이나 사단급 LFX가 있으면 그 전에 여단 사단한테 우리 분대급 LFX부터 대대급 LFX까지 훈련을 다 보여주고 위에서 그래 이만하면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만 더 윗단계 훈련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분대급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대급 훈련을 하고 나서 오케이 넥스트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대급 훈련하고 그 다음에 막 사단급하고 그 다음에 여단급하고 그 다음에 막 뭐 이렇게 하나보다. 훈련을 몇 번 해? 그러면은 저 훈련 올라가는 거 승급 시스템도 올라가고 싶어서 막 사람들 안 달라겠네. 야 너 어디까지 훈련 받아봤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부심부리고 이러겠다. 서로 약간 이렇게 경쟁하게 하는구나. 분대 소대 훈련을 다 마치고 오케이를 받은 저희는 이제 중대급을 보여줄 차례였기 때문에 훈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개 같은 일이 터졌죠. 당시 팀리더였던 저는 제 팀을 데리고 브릿지 포인트로 가서 리컨을 갑니다. 브릿지 포인트로 정찰을 갔다는 얘기. 포인트가 잘 보이지만 저희가 노출되지 않은 곳을 찾고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쿼드 리더에게 무전을 보냈죠. 그러고 나선 저희 팀을 데리고 저는 포인트에 쳐져 있는 C-와이어를 폭파하기 위해 C4를 들고 땅을 기어갑니다. 설치를 완료하고 다시 기어서 매복 위치로 돌아온 뒤 무전으로 최대한 작게 말했습니다. Fire in the hole. Fire in the hole. C4가 작아서 폭발력이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약한 게 아닙니다. 존나 셉니다. 나머지 중대원들이 뚫린 길로 슉슉슉 지나가고 저 멀리 우리 중대장도 보입니다. 중대장이 라스트맨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포인트를 지나가는 마지막 인원이라고 알려주면서 뛰어옵니다. 중대장을 보고 다시 뒤를 도는 순간 맞습니다. 이 개새끼가 실수로 제 등을 쏜 겁니다. 뭐 주마등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정신을 잃더군요. 눈을 떠보니 메딕들이 제 장비는 물론이고 군복, 하복 전부 다 가위로 다 찢어놓고 등이 하늘을 보게 하고 저를 두고 출혈을 컨트롤 중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플레이트에 맞아서 관통상은 피했지만 플레이트가 깨지면서 살이 찢어졌던 거랍니다. 저는 옆에 있던 메딕에게 물었습니다. 나 누가 쐈냐? 중대장 새끼가.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저기 저 연대장한테 끌려가고 있는 기억 시옷 끼역한테 미친듯이 뛰어가서 죽기 전까지 팠습니다. 기억 시옷 끼역은 떡실신이 되고 옆에 대대장은 말려서 끝이 났죠. 그리고 그 새끼는 불명예 제대당하고 영원히 군대와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흥분해서 글을 적어서인지 뒤죽박죽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썰 외에도 아프간에 파병 가서 뒤질 뻔한 썰, 부부의 세계 군대 버전 등 많은 게 있는데 시간이 될 때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얘기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거형 배짤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 정말 재밌게 잘 봤는데 왜 항상 그 다음에 이런 거 올리겠습니다 하고서 투비 컨티뉴에다가 쓰는 저 주제들이 왜 더 재밌어 보이는 거야? 저걸 쓰란 말이야. 플레이트 판에 맞아서 다행이지. 야 근데 소총탄을 막네 플레이트가. 우리나라 방탄은 소총 총알을 못 막는다고 알고 있는데 미군 거는 소총 총알까지는 막나 보네요. 저 되게 막 라스맨 거리면서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까지 그 지근거리 가까이 있었으면은, 저 정도 가까이에서 총 맞았으면은 진짜 파괴력이 상당했을 텐데. 아 플레이트마다 또 등급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훈련을 실전 훈련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엄청 다들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짜증나잖아 솔직히. 뭐 물론 뭐 미군도 안 그러지는 않겠지만 좀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쟤네는 뭐 월급 받는 것도 워낙 많고 거기다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뽕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쟤네는 뭐 전화 한 방이면은 뭐 그냥, 아니 우리 어디서 자꾸 저격 쏘는데? 위성으로 사진 좀 찍어봐. 그러면 그냥 위성에서 사진 삑 찍어서 딱 보내주고, 아 여기 이쯤에서 계속 뭐 흙먼지가 날리는 게 보이네? 몇 번 계속 연속 촬영했는데? 그러면 아 그러면은 거기다가 공중 폭격 좀 지원해줄 수 있어? 우리 지금 자주포 안 들고 와서. 그러면 기다려봐. 그러면은 몇 분 뒤에 갑자기 항공모함에서 뜬 그런 전투기 날라와가지고 그냥 산 하나 통째로 얼려 없애버리고서 지나가고, 어때 지금도 총소리 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안 나는 것 같아 고마워 이러고서 그냥 지나가고 막 이런 애들이라
뽕이 없을 수가 없지. 쟤네는 SNS에다가 막 사진 찍고 올리는 거 막 이런 거 다른 나라에서 야 저 미군도 저거 정신없는 거 정신 해이한 거 봐라. 자기네 국가 저런 장비 같은 거 다 찍고 자기네 위치 어딘지 막 웃으면서 어디서 자고 먹고 자는지 그런 거 다 저거 찍고 저 난리 친다 말이야. 그러니까 사령관이 그러잖아. 어때? 그렇게 해서 니들이 사기가 충만해지면 해. 공격하려면 공격해봐. 다 죽이면 되니까 막 이런 마인드라 가지고 무서운 애들이야.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내가 뭐를 말하려고 그랬으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였으면은 플레이트 캐리어 같은 거 만약에 이런 거 지급받고 이랬으면 물론 특수부대 아니잖아요. 보병이잖아요. 보병이었으면 분명 병장급들이나 분대장급 이런 애들은 여기다가 아마 포단 같은 거 접어서 넣고 배 이렇게 하면 찌그러졌을걸. 이렇게 원래는 여기 막 빤빤한 무슨 막 석고판 같이 이렇게 빤빤한 거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접으면 안 접혀야 되는데 막 포단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접히고 막 100% 그랬을 거라고. 그런 거 입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 쓴 사람은 다행히도 그런 거 없이 정석대로 해가지고 살았네. 진짜 다행이네. 그냥 살만 좀 찢어져가지고 피만 났는데 얼마나 화났으면 가가지고 중대장을 두드려 패냐. 근데 실제 전시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누가 총을 쐈다 그러면 나 같으면 개머리판은 돌려서 머리통을 찍었을 거야 아마. 그거 어떻게 놔둬. 나한테 총 쐈는데 방탄복 없었으면 죽는 건데 그냥. 복부에 맞으면 웬만하면 소총 맞으면 어떻게 그걸 복구해. 이 도는 힘이 이게 얼마나 센데. 이게 보통 군대 안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군대에서 이런 거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총 쏘면 사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 한번 다 같이 강당 같은 데 모여서 사진 보면서 이렇게 교육 받은 사람들 있어요? 우리는 부대 자체에서 정신교육할 때 그런 거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거든? 여기 이런 데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빵꾸 뽕 날고 피 이렇게 한 줄 쭉 이렇게 흘러있어. 이 뒤에 이만큼 날라가 있어. 이런데 이렇게 맞잖아요. 이런데 가슴 같은데 이런데 맞으면 좀 솔직히 가슴은 뼈가 있어서 좀 그렇지 않은데 막 복부 이런데 맞잖아. 배에 있는데 여기 뼈 없고 이런데 맞으면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빵꾸 뽕 나가지고 피 한 줄 쭉 이렇게 흘러 있어. 뒤 돌아보잖아. 등이 이만큼 구멍 나 있어. 이게 막 안에서 확 회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장기들을 완전 이렇게 세탁기 빨래하듯이 그 안에 훑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뒤로 빵꾸가 뻥 난다고. 웬만하면 죽지. 복부 같은 데 맞으면. 복부에 우리가 필요 없는 장기가 어딨어. 복부에 다 중요하지. 진짜 치명적이지. 그나마 장 있는데 이런 데 맞으면은 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 지혈하고서 그 다음에 잘라내고 그런 다음에 소독하고 항생제 많이 맞고 이러면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심장, 간, 췌장, 폐 이런 데 맞으면은 난리 나요. 여튼 진짜 살아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훈련 중에 총 맞아서 죽고 그랬으면 정말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 싶은데 그것도 아군한테 프렌들리 파이어 당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잊지 못할 기억이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랬지만 본인은 아마 PTSD 엄청 오셨을 거예요. 그 이후로 뒤에 누가 총 들고 서 있는 것도 못 견뎠을 거고 그냥 막 쿨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총 보면은 약간 이렇게 공포심이 일고 막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사람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우리가 뭐 설거지하다가 칼이나 뭐 가위 같은데 손 이렇게 비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설거지할 때 막 칼이나 가위 같은 거 먼저 빨리 닦아서 옆에다 빨리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다른 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칼로 비기만 해도 그러는데 뭐 총 맞았으면 말 다 했지. 정말 살아서 우선 다행이고 중대장 정말 잘려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미군 얘기들이 훨씬 다이나믹해요. 실전에서 그 나오는 그런 썰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훈련하다가 뭐 수통으로 맞은 썰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미군 애들은 수통이 알고 보니 막 폭탄이었던 썰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졸라 썰 자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재밌게 잘 봤고 우리 보고형 배짤님의 썰랑썰레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군대썰 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두 번째 풀어보는 카투사 썰입니다. 작년 4월 6월 사이였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작년이라며 1년밖에 안 됐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하여튼 핑계거리는 아주 그냥. 저는 육군으로 치면 분대장인 선임병장, 줄여서 시카라고 하는 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던 곳은 헌병중대로 미군 헌병과 1대1로 한 팀이 되어 헌병 차량을 타고 경찰이 하는 역할을 거의 동일하게 수행하는 것이었죠. 미군 부대 및 미군 인원에게 한정된 권한이 부여되며 해당 권한 내엔 경찰과 다름이 없습니다. 와 그래? 쩌네. 3교대로 24시간 돌아갔으며 한 번 근무에 들어가면 배정된 미군과 8시간 동안 파트너로 근무해야 됐죠. 8시간 동안 미군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선 알 수 있듯이 A급 미군 파트너와 근무 시 완벽한 꿀을 빨 수 있지만 8급과 파트너가 될 경우 8시간이 80시간이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이 미군 C1병이었는데요.
이 C1병은 평소 한국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의 인종차별급으로 한국인과 카투사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카투사는 운전을 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앉아 놀기만 하니 가서 기름이라도 넣어오라고 하며 키를 던져주던가,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냐며 대놓고 욕을 한다던가, 돈 많은 카투사들이 밥 한 끼 정도 사 먹으면 되지 않느냐며 취사장에 데려다 주지 않는 등 이런 일이 셀 수 없이 많아져서 다 적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C1병이 이름이 방금 전에 나왔네요. 씨발일병. 이 씨발일병이 점점 인종차별급으로 한국인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걸 전제를 깔고 가는 중입니다. 저 발언들 자체로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를 들은 카투사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투사로서 억울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카투사는 운전을 하고 싶어도 한국군의 지침으로 순찰차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카투사는 미군 차량 운전 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차 자체가 미국 차로 등록이 돼 있어서 사고가 나면 독박을 쓰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뒤에 생겨난 지침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거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인이 운전을 못한다는 말은 서양에서 동양인 운전을 못한다는 인종차별 발언과 괴를 같이 하며 카투사들이 돈이 많다는 편견은 대부분의 카투사들이 대학을 나오고 동시에 학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 등록금을 상상해서 돈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밥 한 끼 정도 사 먹을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는 발언 역시 미군 헌병은 취사장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한 달에 45만원가량 돈을 추가로 지급됩니다. 카투사들은 본인들 월급이나 땅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미군들은 영해에서 밥 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한 달에 45만원가량 밥값이 나오는구나. 훨씬 좋네. 야, 45만원이나 나와? 카투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러한 C1병의 발언은 점점 심해졌고 어느 날 근무를 마친 소대원들과 담배를 한 대 피고 있는데 소대원이 말하길 C1병의 카투사 상병 병장들에게 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C1병이 카투사 상병 병장들에게 명령을 한다고? 1병 따위가? 주한 미군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계급과 미군의 계급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고 카투사 상병과 병장은 미군 기준 미군의 부사관 간부급으로 취급해야 하나 겨우 1병이 상병과 병장의 계급을 무시하고 오히려 해당 카투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수준까지 발전했던 거죠. 저는 과거 C1병의 경향을 익히 듣고 있어서 알고 있었지만 소대원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전보다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군 간부 지원반장님께 보고하여 미군 소대 중사 각 소대 최고 부사관에게 보고를 할 뿐 아니라 각 소대원들의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죠. 미국식 마편이네요. 미군 부대 버전 마편. 그리고 모아진 증언을 통해 하루 2번 이상 소대 중사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야, 이렇게 원기옥 먹으면 사람 하나 그냥 날아가는, 그냥 어디 갔지? 이럴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미군 소대 중사는 당연하게도 지휘 체계를 무시할 수 없으니 해당 C1병이 속한 분대장과 팀 리더에게 지켜보고 해결하여 보고하라고 했고, 이러한 과정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분대장과 팀 리더는 해결이 되었다고 소대 중사에게 보고했죠. C1병은 그런 사실이 있었는 줄도 잘 모르고 해당 인원은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이죠. 제가 있지도 않은 일을 소대 중사에게 보고한 일이 없어 소대 중사도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분대장과 팀 리더의 의견을 무시할 순 없으니 제게 다시 한번 지켜보라고 말한 뒤 그날은 아무 일 없이 그냥 마무리되었습니다. 와,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이거 개 같은 거 이거.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당일 저녁 점호를 마친 뒤 소대원들과 담배를 피러 나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소대원 한 명이 C1병이 오히려 심해졌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C1병이 카투사 때문에 분대장과 팀 리더에게 시달렸다며 공공연하게 미군과 카투사 앞에서 말하고 다녔고 카투사들에게 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일러 바칠 거야? 라면서 말들을 하고 다녔다고 했죠. 개패급이네. 미군 분대장과 팀 리더가 소대 중사에게 해결되었다고 보고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 저는 뚜껑이 열릴 지경이었죠. 그 내용을 들은 즉시 소대 중사에게 전화를 했고 업무용 폰으로 소대 중사도 어이가 없어하며 내일 출근하고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다음날 사무실로 가서 모든 내용을 호소하듯이 말했고 소대 중사는 해당 내용을 증언할 카투사를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일한 날짜, 동일 시간에 C1병도 불렀습니다. 해당 카투사가 왔고 MSG를 칠 수 없게 강력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저 있는 내용 사실대로 말했고 평소 카투사던 미군이던 내 소대에 있는 내 소대원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소대 중사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렇게 훈련소 교관 출신의 소대장 중사에 찾아오는 중대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증언하던 카투사를 내보내고 C1병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카투사 간의 일은 카투사끼리, 미군 일은 미군끼리 처리하는 게 암묵적 룰이었고 미군 간의 대화이기에 저는 나가려 했으나 갑자기 소대 중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 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 C1병은 당황한 눈치였죠. 소대 중사 앞에서 증언된 내용을 C1병에게 물어봤고 C1병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냥 장난친 것뿐이었습니다. 옆에 듣고 있던 저는 어이가 털렸고 소대 중사도 마찬가지였는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당시 소대 중사가 했던 말 대부분은 기억하지만 F워드로 시작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대다수라 적지 못하고 요약을 해보자면 이게 귀야. 카투사단 비군년 내 소대에 돌아온 상대 소대를 건너가 내 소대 어디가 지내는데 문제가 있다. 난 내 소대에 내려고 있을 생각이 없다. 알아들었나? Do you understand? Yes sir. Do you understand me? Yes sir. 난 미군에 지원 입대했고 카투사단 선택권도 없이 끌려와서 주권을 받아 월급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애들인데 이면 다 우리가 애들을 붙이겠다고 카투사단 벌써 상관들을 보지 않을 것을 보지 않을 스탠드업! 스탠드업이 개새끼 스탠드업! 왜 한국인이 아니라서 카투사가 아니라서 너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 같은 시스템 같이 현지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넌 죽었을 거다. 내가 경험했던 그 편견을 벌 생각 없이 내 목숨을 보였을 때 당장 말해. 내가 소대에서 뺄 테니까 너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다시 들으면 내 인생을 분명히 제대로 시켜주겠다. 알겠어? Do you understand? 처음에 사무실에 들어올 때 당당함을 유지하던 C1병이 소대 중사의 사자를 들은 지 5분도 안 돼 비 맞은 생쥐마냥 개 찐찌 버거가 됩니다. 할 말을 다한 소대 중사는 옆에 있던 제게 나는 할 말을 다했으니 너 할 말 해라 라고 했고 C1병만큼은 아니지만 위축된 저도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난 게 아닌데 그곳에 있던 것만으로도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할 말을 마치면 끝날 줄 알았으나 이 친구가 제게 대답을 할 때 그냥 yes, okay, yes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부사관에게 대답할 때는 yes, sergeant 같이 뒤에 계급을 붙여야 되는 계급이 생략한 거죠. 육군으로 따지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걸 이라고 한 거랑 비슷했죠. 이를 캐치한 소대 중사는 다시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고 yes, sergeant다 이 개씨발 양새끼야. yes, sergeant라고 다시 한번 복명복창할 수 있도록 해라 이 개 너무 새끼야. yes, sergeant. yes, sergeant. 사잔트. 이후 소대 중사는 C1병과 분대장과 팀리더를 불러서 C1병한테 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분대원 관리 똑바로 뭐 안 하냐고 본인에게도 보고도 똑바로 못하냐면서 지책했고 이후 C1병은 카투사에게 일말의 언행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많이 길어졌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신 써랑설레였습니다. 보통 자기가 지원하는 곳을 온다고 들었는데 미군들은 본인이 이쪽으로 격오지로 지원을 해놓고서 저렇게 행동하면은 안 되지. 물론 발령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 일병 나부랭이 새끼가 하늘 같은 병장님에게 이러고 있어요. 대질라고. 근데 등치 컸나 보다. 한국 애들이 한 말도 못한 거 보면 카투사 애들이 직접적으로 걔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 보면은 등치도 크고 좀 애가 좀 약간 분리 스타일이었나 봐. 여튼 뭐 아주 개 사이다 통쾌한 그런 썰이었네요. 썰 써주신 에픽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전역한 지 꽤 되어가는 야비군 대학생입니다. 유튜브 썰랑썰레 눈팅만 하다가 제 군생활 해프닝도 썰을 풀어볼까 하고서 생각되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땡 특전 여단에서 군생활 도중 해외 파병에 선발되어 8개월간 임무 수행하고 전역했습니다. 자대는 특이하게도 파병 다녀온 선임들이 꽤 많았죠. 파병 모체 부대가 아닌 모두 개인 파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병장들이 풀어준 파병썰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뺨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노트북 쓰고 핸드폰 쓰고 휴가를 유럽으로 다녀오고 등등 미친 개꿀 파티였죠. 선임들로부터 짬 오지게 맞고 부인 관리 똑바로 못하냐면서 매일매일 쿠사리를 먹는 고난의 연속이었던 일병 초쯤. 이거 제가 풀어드릴게요. 일반 분들도 알아듣기 쉽게. 위에 나보다 먼저 왔던 선배들로부터 욕 오지게 먹고 일거리 같은 거 그런 거 다 나한테 몰빵되고 그랬던 고난의 연속이었던 일병 초라는 얘기예요. 육군 본부로부터 하달된 해외 파병 모집 공고가 게시판에 붙었고 공고를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 프리한 환경, 낭만적인 해외살이, 하사에 준하는 월급이라는 파라다이스가 펼쳐졌습니다. 두말할 거 없이 지원서를 썼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해외 파병이라는 게 생각보다 스펙타클하고 생명에 큰 위험이 있다는 걸요.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타 파병부대와는 달리 제가 다녀온 파병부대는 연합훈련 전문부대였습니다.
그야말로 파병 가서 8개월 동안 연합훈련만 죽어라 하다 오는 부대였죠. 와, 8개월 동안 훈련만 해? 저는 어학병이었는데 평시에는 현지군과 서면 협조를 위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다가 연합훈련 시에는 어학병들이 각 팀별로 끼어서 훈련 참가도 하고 통역 지원도 하는 임무였습니다. 커버링 파이어! 야, 뭐래 쟤네 왜 저래 소리 질러. 카나 해달라는데요? 그건 나도 알지 씨. 어떻게 하라는 거야 커버를. What the fuck? 커버링 파이어! 파병 연합훈련은 보통 3주 파견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 주둔지를 벗어나 파병지 모처에 훈련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국군 한 개 팀과 현지군 한 개 팀이 짝을 지어서 훈련 상황에 맞게 작전을 뛰고 교육도 받았죠. 저는 작전팀에 배속이 되어 팀원들을 따라다니면서 팀에게 주어진 임무, 후방 경계나 인질 통역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5분 대기조에서 파견 운전병이 배속되어 같이 작전을 하는 개념이었죠. 훈련장은 사막에 있어서 짬타이거 마냥 사막 여우들이 돌아다니는 괴이한 환경을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훈련장은 꽤 크고 훈련하는 인원도 많았습니다. 미국, 영국 등등 말할 수 없는 온갖 나라의 특수부대들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있었죠. 훈련장은 현지군 사령부에 예약 통보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마치 군사 놀이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원한다면 어떤 훈련이든 할 수 있게 자유도를 보장했지만 황금 시간대를 두고 타국관 국군과의 약간 경쟁 같은 것도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3주 훈련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었던 오후였습니다. 오전 훈련을 마친 팀원들과 저는 한국 운전관이 운전하는 소형 버스를 타고 다음 훈련장으로 이동했죠. 그날은 특히 모래폭풍이 약하게 불어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겨우 서행하면서 훈련장 입구를 지나 버스를 세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희미하게 핑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뭔가 빠르게 날아가는 소리였죠. 서로 수다를 떨던 팀원들도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정적. 선임관이 야 이거 총소리냐? 라고 하는 순간 다시 핑 하는 소리와 함께 훈련장 건물 쪽에 불꽃이 팍 튀었습니다. 버스는 바로 급정거하였고 팀원들은 바로 권총 잡고 허리 수그린 채 사주 경계하며 저는 쫄아서 바로 허리를 팍 숙였습니다. 총성은 바로 멈췄고 버스에 있던 사람들 모두 고개를 살짝 들어 근처를 돌아보는데 곧이어서 50m 전방 언덕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두 팔을 마구 흔들면서 펄쩍펄쩍 뛰어왔습니다. 폴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채 플레이트 캐리어, 방탄복과 소총으로 풀무장한 요상한 차림새의 서양 아저씨들이었죠. 뭔가 싶어서 저와 팀장이 바로 내려가지고 이들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 당신들 뭐하는 거야? 훈련하는데 타겟인 줄 알고서 오발사고 날 뻔했잖아. 저는 듣자마자 어이가 털려서 아니 이 훈련장 한국군이 예약했는데 뭔 개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봐 라고 반박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아니 미군이 예약해서 확인까지 했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벙찐 찰나 팀장님이 이 문제를 담당하는 현지 사령부에 연락해보려고 했고 저는 그 즉시 스피커폰으로 두 미군 아재들과 통화를 공유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 얻은 결론은 현지군 행정병의 패급 짓으로 인한 행정착오였죠.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한국군과 미국군 둘 다 요청을 했는데 현지 행정병의 엑셀 시트에 일단 두 요청 들어옴 이라고 써놓고 선착순 우선순위 정해서 해결해야 할 걸 그냥 동시 예약 확정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약간 먼저 들어와서 훈련 중인 거 저희가 모르고 훈련장에 난입한 꼴이 되었죠. 일단 전화로 설명을 들으니 두 팀 모두 흥분이 가라앉았고 죽을 뻔했다면서 농담하면서 분위기가 좋게 변했습니다. 그러자 그쪽 팀장과 우리 쪽 팀장 저 이렇게 서로 통성명을 하는데 알고 보니 이 아재들 작년 10월에 IS 수장 때려잡은 그 부대 특수부대였습니다. 결국에는 다 좋게 끝나서 저희는 현지군 측에 빠르게 마련해준 다른 훈련장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해프닝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폴로 옷 입고 그리고 여기다가 플레이트 캐리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쓰고 모자 청바지 그 재질 같은 걸로 만든 모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쓰고 그 위에다가 이거 안경 완전 이따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이러고서 총 쏘고서 막 놀다가 사람 탄 거 같은데? 사람이요? 훈련장 우리 예약했는데 이러고서 안 쏜 거 아니야 그지? 이복장 아니야? 이복장 맞아! 여튼 해외 나가서 특수부대 근무하는 것도 힘들 텐데 가서 특수부대 다른 애들하고 교류도 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부러운 그런 밀덕 같지 않은 밀덕으로서 제가 부럽네요. 특수부대들
우리나라도 특전사들 약간 장비 같은 거 좀 꾸미고 이러는 거 있으면 좋은데 위에 나이 많은 그런 분들이 좀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듣기로는 개인이 그 장비를 구매해가지고 막 그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막 자기다 구매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달고 싶고 그래서 달고 그러면 위에서 되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수부대라는 것 자체가 일반 부대들이 하는 일이 아닌 진짜 특수한 임무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장비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같이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달면은 조금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약간 짝눈이라 이쪽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훨씬 잘 보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오케이 허가내주고서 다 서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참 우리나라 특수부대들 전투력이 올라갈 텐데 그런 거를 왜 싫어하고 그러나 몰라. 보급품으로만 해야 되면 그게 보이고 일개 보병이지 그게 무슨 특수부대야. 자기네들이 자기네 월급 갖고서 그거 총기 꾸미고 자기네 장비 같은 거 이렇게 꾸며가지고 자기네가 더 강해지고 더 빨리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거는 그 목적을 잃은 거지. 목적을 잃고 그 아주 그냥 탁상공론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특수부대는 한 명 한 명이 다 달라야지. 그 보니까 소총 쏘다가 가까이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그대로 소총 내리면서 주머니에 있던 권총 바로 빼가지고 권총으로 갔다가 바로 사격하고 다시 권총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소총 들고 이게 자동으로 돼야 돼서 권총하고 소총하고 그거 빨리 수합하는 거 마치 카운터 스트라이커처럼 팍팍팍팍 이거 하는 거 연습 엄청 하더만. 개멋있던데. 근데 뭐 특수부대도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병사들도 원하는 병사가 있으면은 보트 사이트 정도나 요 정도는 본인이 사서 자기 총에다가 달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PX에서 파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손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자기가 커스터마이징하고 자기 총기는 자기가 잘 그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전투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생각보다 군 이런 장비나 이런 군 관련된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다 군대 싫어하고 막 군대만 극혐 그러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명 중 한 2-3명 정도는 밀덕이에요. 약간 도트 사이트 하나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한다고? 그렇게 비싸요? 별일 다 있어. 군대에 있으면은 제초병들 막 산에다가 불 지르고 막 제초병들 좀 휘발유에 바로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 그거 좀 하지 좀 말아라. 아 맨날 도로에다 기름 뿌려놔서 미친 짓 하냐 그러면 불 붙나 안 붙나 보려고 그거 바닥에 뿌려놓고서 거기다가 라이터로 이렇게 불 붙이고 뭐 담배불로 붙이는 거 한데 탁 영화에서 막 다이하드처럼 내 군대에 있을 때 후임 생각난다. 새끼 존나 와일드한 새끼가 하나 있었어. 군대에 있을 때 중대 1호차 운전병들이 있어요. 중대장 차들, 컨보이 차들 갖고 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컨보이라 그러는 찝차 운전병이어서 운전을 잘해가지고 그 친구가 부산 출신이야. 근데 와 이 새끼 이게 약간 이게 와일드한 건지 무식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정비고에서 맨날 털리는 거야. 정비고에서 정비장교한테 맨날 털려. 왜냐면 1호차하고 부식 이거는 싸제 차기 때문에 관리 족같이 하면 돈 많이 나가니까 정비장교가 개 싫어해. 그래서 아주 쟤들 잡아 죽여 그냥. 거기 겨울이었어 우리가 그때. 겨울인데 그 샌드위치 판넬을 그냥 막 이렇게 대충 조립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휴게방을 만들어 놨어. 주워온 소파 같은 거 이런 거 한 3-4개 놓고 그 가운데 화목난로를 놔뒀단 말이야. 그래서 화목난로에 불당이 있어서 그 짬 좀 있는 고참들은 거기서 불당하면서 그냥 겨울을 났지. 그래가지고 그날도 걔 갈갈이 당하고 막 우리 정비장교가 야 너 뒷정리 다 하고서 너 혼자서 올라가라고 막 이러고서 막 갈구고서 정비장교가 올라가 버렸어. 독고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시멘트로 파져 있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차량 하부 정비하는 거. 거기서 이제 나랑 이제 정비하는 친구 둘이랑 같이 이렇게 막 정비하고 있었어. 갑자기 뻥 그래. 정비하다 말고 이거 너무 놀라서 렌치를 넘어뜨려서 이거 막 머리 박을 정도로 존내 깜짝 놀라서 뭐야 이러고서 딱 봤어. 나 뭐 터졌는 줄 알았어. 막 이제 독고다이에서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샌드위치 판넬 하나가 이렇게 막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막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 판넬이 이렇게 한번 퍽 했다가 다시 조립된 것처럼 그렇게 약간 다 어긋나 있어. 그래서 이게 왜 어긋나 있냐 그러고서 근처에 이렇게 갔는데 안에서 애가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눈썹이 이렇게 다 그을렸어. 눈썹 끝에 막 이렇게 허옇게 다 막 꼬부러져서 다 탔어. 그래서 뭐해 그래. 눈 여기 마스카라 한 것처럼 여기가 허연 게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면서 아이 좋댔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너 왜 그래 뭐 터졌어 미친놈아. 거기 위에서 또 올라갔던 정비장교하고 간부들 막 내려 뭐야 말이면서. 이게 사건의 발단이
정비장교가 존나 갈구니까 내가 막 인생이 막 존나 짜증나는 거야. 막 담배 피우고 막 이러고서 있다가 이제 정비장교 올라가면서 야 너 이거 해가지고 그 정리 마무리하고서 끝내고 네가 혼자 그렇게 하고서 올라가라고 막 그러면서 막 승질 있는 대로 내고서 올라가니까 막 짜증나가지고 거기서 담배 혼자 막 이렇게 피고 있다가 그 보통 그 불당이 불을 끌 때 그 물 뿌려서 안 꺼요. 불씨가 될 만한 것들을 빨리 태워버리고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얘 빨리 올라가고 싶으니까 거기다 물을 뿌리는데 그래갖고 차고 밖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그 하부에서 작업하면서 바가지에다가 솔벤트를 담아놨어. 거기 이만한 동그란 그 캔에다가 솔벤트를 담가서 거기서 그 뭐 작업을 하면서 막 공부 씻고 그러면서 쓰고 있었단 말이야. 존나 추울 때. 이 새끼가 그 물인 줄 안 거야. 이 새끼가 그 솔벤트가 이게 물인 줄 알고 거기 그 안에 불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솔벤트를 부은 거야. 그냥 그 솔벤트를 붓자마자 솔벤트가 순식간에 기화하면서 확 기화해서 뻥 하면서 터진 거야. 내가 들었던 건 아마 이게 막 화약이 터지나 이런 소리가 아니었고 뭔가 폭발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안에서 불이 확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서 보니까 이거 얼굴인데 이게 귀털이고 막 코털이고 다 탔다. 뒤질 뻔했지 그거 우리가 쓴다고 써서 솔벤트가 많이 적어가지고 한 바닥에 요만큼만 깔려있어서 다행이지. 그 솔벤트 만약에 진짜 한 도람통으로 이만큼 있었으면 걘 불 붙어서 죽었어 진짜. 잘 사냐 이 새끼야. 가끔 연락 왔는데 이 새끼가 점점 개념이 사회 나오더니 개념 더 없어지고 완전 사이코가 되더라고. 차단해서 미안해.